호드 복각을 기념해서 이번에는 호드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보단 뭐라 할까요? 헷갈리는 사실들을 정리해왔습니다. 무기 선택이나 호마랑 1돌 중에 뭐가 더 좋냐라는 질문은 다른 영상에서 다룰 것이니 여기서는 나름 알려진 사실들부터 시작해서 호드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몸풀기로 많이 알려진 것부터 살펴보시죠. 시계를 원마로 가냐 체퍼로 가냐입니다. 누가 더 강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같은 양의 옵션이 떴을 경우에 원마 시계가 약 7에서 8% 정도 강합니다. 이유는 호드가 매 관공마다 증발이 터지기에 그만큼 딜이 원소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소 반응의 데미지를 높여주는 원마가 좋은 것이죠. 체퍼는 공격력이고 원마는 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하지만 원마 시계가 더 좋은 것은 어디까지나 비슷한 양의 옵션이어야 하기에 체퍼 시계도 안 나오는 마녀 비경에서 치명타값 40이 넘는 원마 시계를 건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시계는 되도록 체퍼를 채용하고 원마는 부업에서 당겨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부업 효율은 원마가 200 이하일 때는 원마가 가장 효율이 좋고 300까지는 체퍼보다 효율이 좋고 치명타와 비슷한 효율을 보여줍니다. 물원소 공명 개선으로 인해 체퍼를 당겨오기 쉬워진 것도 한몫하고요. 호드를 쓰시는 분들은 모두들 캔슬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대략 캔슬을 한다면 강공의 횟수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시겠죠. 1돌 이상이신 분들은 고민 없이 캔슬을 하시겠지만 명함이신 분들은 캔슬을 꼭 해야 되나 싶으실 겁니다. 캔슬이 숙련되면은 쉽지만 숙련되는데 시간도 꽤나 걸리고 굳이 캔슬까지 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니까요. 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귀찮아도 캔슬은 하는 게 좋습니다. 캔슬을 하면은 딜이 증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명함의 경우 캔슬의 방법은 점프캔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대시 캔슬을 하기에는 스태미나가 모자라기 때문이죠. 근데 점캔을 완벽하게 수행해도 캔슬을 안 한 상태와 딜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캔을 잘못 수행하면 딜로스가 나기 마련이죠. 딜에 기여도 많이 안 하는 점캔을 그럼 왜 해야 하냐면 위치 조정 때문입니다. 몬스터를 잡을 때 특히 나선에서는 어지간히 컨트롤이 좋지 않고서야 호드로 평강을 쓰기에도 정신이 없는데요. 그러다가 간혹 호드의 강공의 방향이 잘못되어 빗나가거나 때리고자 했던 몹이 아닌 다른 몹을 때릴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뭐 다른 몹을 때린다면은 뭐 그나마 낫겠지만 아예 빗나간다면 그거야말로 엄청 손해죠. 반면 점프캔을 사용할 경우에는 강공을 쓴 위치에서 다음 공격을 바로 이어나갈 수 있기에 빗나갈 위험이 없습니다. 뭐 가끔씩 다수전에서 점캔을 하면은 몇몇 적들을 같이 때릴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웬만하면 후속 공격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캔슬은 꼭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렇게 보니 나름 기여를 한다고 봐야겠죠. 캔슬의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점프로 하는 점캔과 대시로 하는 대시캔이 그 두 가지인데요. 뭐 캔슬의 방법은 별자리 1돌의 돌파 유무에 따라 달리는데요. 1돌을 하신 경우에는 무조건 대시캔을 쓰실 테고 명함은 점프캔을 쓰는 게 대부분이죠. 그게 정석인 방법이니까요. 근데 1돌 호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시캔을 쓸 때 간혹 대시캔이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호드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오픈월드 탐험을 할 때 저희는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못 걸어다니죠. 저희는 대시를 쓰고 뛰어다닙니다. 근데 뛰어다니는 것마저 답답해서 뛰는 도중에 대시 버튼을 몇 번 누르게 되죠. 만약 원신을 키실 수 있다면 지금 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키셨다면 대시 버튼을 한번 눌러봅시다. 대시를 한 번 해보면 평범한 대시가 나오죠. 그 다음 두 번 대시를 해보면 두 번 연속으로 대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 연속으로 대시를 해볼까요? 이거는 해보신 분들도 느끼셨을 거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보일 텐데요. 대시는 3번 연속으로는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원신에는 원소 반응뿐만 아니라 대시에도 쿨타임이 존재하는데요. 일정 시간 동안 대시를 3번 이상 할 수 없게 막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호드를 쓸 때 사용하는 소위 대시캔은
대시를 사용해서 캔슬을 하는 것이기에 평강 3번을 이 일정 시간 안에 수행할 경우 세 번째 대시캔은 발동되지 않고 호드가 잠시 동안 멈춰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호드의 대시캔이 더 숙련된 사람일수록 대시캔이 발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1돌 호드의 캔슬을 섞어서 쓰라고 말합니다. 대시캔 2번에 점캔 1번,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무조건 대시 쿨타임에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호드의 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북미 서버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한 내용입니다. 보통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호드를 사용할 때 평강 콤보를 사용합니다. 왜냐고 물어볼 이유도 없이 강공격에서 큰 딜이 나오니 강공격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콤보를 가져가죠. 그럼 제가 소개할 콤보인 평평강을 한번 봐봅시다. 평타를 한 번 더 섞으니까 당연히 강공격의 횟수가 줄겠죠. 실제로 평강을 사용하는 호드는 평균적으로 한 사이클에 평강을 9번 정도 수행하고 평평강을 사용할 경우에는 8번 정도 수행합니다. 강공격의 횟수가 실제로 줄었으니 평평강을 사용하면 딜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평강 9번보다 평평강 8번이 더 강한데요. 같은 스탯의 호드로 계산을 해보면 평평강이 약 5% 정도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평강이 더 강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평평강이 대시캔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시캔에 걸려있는 제한은 평강 콤보를 수행할 때는 종종 걸리는데요. 하지만 평평강을 수행하면 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움직이는 적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적들 상대로는 이 쿨타임이 걸리지 않는 편이지만요. 그래서 다음 2가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걸리는 시간에 비해 타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적이 없는 상태에서 평평강을 한번 사용해보죠. 보시면 두 번째 평타와 강공격 사이에 어느 정도의 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아니 강격도 생기는데 이러면 당연히 평강 써야지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적들에게 때려보면 두 번째 평타와 강공격 사이의 시간 간격이 거의 사라졌다시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적은 시간을 희생하면서 평타를 8대 더 때릴 수 있어 타수를 늘린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타수를 늘려도 어차피 강공격이 평타보다 훨씬 강한데 그게 뭔 소용이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앞서 말했듯이 평타를 한 번씩 더 쓰면서 타수가 증가했죠. 하지만 타수만 증가한 게 아니라 증발의 횟수를 늘린 것이기도 합니다. 영상 초반에서 말했듯이 호드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스탯은 원소 마스터리입니다. 그만큼 호드의 딜 대부분이 원소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평타가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평타에도 증발이 더 많이 터지게 된 겁니다. 평강을 사용할 때는 평균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평타에서 증발이 터지는 반면 평평강에서는 첫 번째 평타와 두 번째 평타에 각각 3번씩 증발이 터집니다. 마녀 4셋을 사용하고 원소 마스터리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호드는 증발이 터지면 딜이 약 3배 정도로 뻥튀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강과 평평강의 총합 딜을 계산해보면 평평강이 5% 정도 강하죠. 뭐 말이 길었는데 사실 평평강이 딜이 더 잘 나온다. 이거는 쓸모없는 정보에 가깝습니다. 뭐 딜이 실제로 평강보다 더 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증발이 더 많이 터지니 그만큼 불부착량도 늘어나서 야란 행체 조합이 강요되는 편이고요. 물론 대부분 야랑 행체를 같이 쓰십니다만 그리고 뭐 호드가 평평강 안 쓴다고 나선 36별 할 거를 35별 하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평평강 조작 자체도 불편한 게 큰몫합니다. 그대로 평강만 써도 강한 호드인데 딜을 조금 더 내보겠다고 평평강 연습하면서 굳이 스트레스 받기에는 좀 그렇죠. 이렇게 호드에 대한 숨겨진 사실들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원마시계의 경우에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뒤 3가지는 알고 계신 분이 비교적 적습니다. 왜일까요? 뭐 방금 말했듯이 실용적이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평평강 정도는 뭐 알면 좋은 정보기는 하지만 1.3때 출시된 캐릭이 지금까지 쓰였고
제가 소개드린 정보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 이 정보들이 없어도 호두는 강한 캐릭이라는 소리죠. 캔슬을 하든 안 하든, 점프캔을 섞든 안 섞든, 평평강을 쓰든 안 쓰든 간에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까지 알고서 게임하면은 그건 재미로 하는 범주를 벗어난 정도인 것 같아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편하신 대로 호두를 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 전 이만 줄여보고 포켓몬이나 하러 가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